남성 성기능 장애의 하나인 발기부전은 심한 경우 무기력증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치료가 요구된다. 그게 시민성 원인과 기질적 원인으로 분류되는 발기부전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자.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중년 이후 남성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발기부전일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정의가 되는지, 그리고 발병률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성생활을 하면서 발기가 안 되든지 아니면 부부 생활 중에 발기 자체가 중간에 이제 죽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를 발기부전이라고 정의하게 되고요. 발병률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발기부전을 증상을 가지고 있고,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0세 이상에서는 한 52% 정도가 발기부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발기부전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치료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거의 20%가 안 된다는 겁니다. 나이가 들면 발기력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요. 발기부전의 원인에는 어떤 게 있나요? 발기부전의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겠습니다. 시민성 발기부전과 기질성 발기부전, 그리고 이제 혼합성 발기부전 이렇게 있는데요. 대부분의 그 발기부전 하면 연령대가 이제 노년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, 최근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젊은 연령층에서도 굉장히 발기부전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그 40대 중반 이전에서는 시민성 발기부전이 많겠고요. 이후에서는 이제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흡연,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이나 기저질환 때문에 발기부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겠습니다. 기저질환이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. 특히 어떤 질환, 그리고 어떤 약물을 먹을 때 발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? 발기부전은 성인병의 신호탄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발기부전이 나타나면 어딘가 모르게 지금 성인병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발기부전이 나타났을 때 다른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가장 많은 원인은 당뇨입니다. 당뇨 환자에 있어서는 기존 정상인에 보다 거의 4배 정도의 발병률을 가지고 있고요. 그 밖에 고혈압이라든지 이제 신경계 질환,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약물인데요.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질환이 있으면 또 약을 복용하시게 되는데, 그 중에 이제 고혈압 약물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되어 있지만, 최근에는 그 약물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발기부전 유발의 그런 확률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. 그 밖에 약물로는 이제 정신과적인 약물, 또 하나는 이제 항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 항암 치료 하시면서 발기부전을 같이 유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증상에 따른 자가진단도 가능한지,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 검사를 하는지 궁금한데요. 제일 중요한 게 문진입니다. 그러니까 환자분하고 상담을 통해서 환자의 지금 상태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상담을 통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야 되겠고요. 또한 그 기저질환, 그러니까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지를 또 측정을 하게 됩니다. 그 밖에 이제 남성 호르몬,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남성 갱년기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는데, 그 남성 그 호르몬이 감소됨으로 해서 성욕이라든지 이제 그 뭐 아침 발기라든지 이런 게 떨어짐으로 해서 그 남성 호르몬 수치를 측정을 하게 되고요. 그 밖에 뭐 신장 기능 검사라든지 간 기능 검사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하게 됩니다. 또한 질환 외에 좀 더 심각하게 발기를 유발하는 경우에는 이제 혈관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. 음경 그 초음파, 혈류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고, 또한 그 발기 유발 검사를 통해서 실제로 발기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 음경으로 혈액이 몰려서 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혈류의 속도라든지 양을 측정해서 실제적으로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지 그것도 같이 판별을 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발기부전 치료의 단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? 현재는 1차 치료로 일단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게 되겠고요. 그 약물 치료의 반응에 따라서 그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호르몬 치료를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고, 또 그것도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로 넘어가게 됩니다.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는 뭐 만약에 혈관에 이상이 있으면 그 혈관에 대한 교정술을 하게 되겠고요. 만일 그것도 큰 문제가 없이 전혀 발기가 안 된 경우에는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는 이제 그 성기에 직접 저희가 임플란트라고 얘기를 하는데, 인공적으로 발기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수술적인 요법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. 어떤 증상 때문에 여기 오시게 됐나요? 갑작스럽게 그 성관계 할 때 발기가 안 돼가지고요. 그때 찾아뵙게 됐습니다.
이 환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. 예,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아직 그 젊은 남자분이신데 갑작스러운 발기부전을 호소로 내원하셨습니다.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무슨 다른 병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심리적으로 불안감 때문에 오는 발기부전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문진, 그러니까 저랑 상담을 하시고 혈액 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인 호르몬 레벨을 측정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기본 검사에서 모두 정상이셨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됐고요. 지금 현재 치료 과정 중에 있습니다. 치료 받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치료 후에 만족도는 어떠신가요? 치료받은 지는 지금 한 5개월이 지났고요.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, 뭐, 일도 안 되고,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, 요즘에는 정말 막 자신감도 다 생기고요. 뭐, 모든 거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. 최근 경구용 치료제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. 현재 치료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, 또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. 발기부전 치료의 한 70% 이상 경구용 약물 치료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약물별로 특성이 다 다른 걸로 돼 있기 때문에 환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저희가 처방을 하게 되겠고요. 물론 굉장히 안전한 약제면 틀림없지만 아주 절대적인 금기증이 있습니다. 그 심장 질환 때문에 질산염 제제라는 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. 물론 약을 복용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. 뭐 두통이라든지 얼굴 홍조라든지 아니면 근육통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약물 중단하고 비뇨기과 전문의랑 상의를 해서 다른 약제를 시도해보는 방법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이 약제를 복용했을 때 급격히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절대 약물을 복용하시면 안 될 것으로.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